오케이, 갑시다. 보기 내용에 따르면 자, 얘 혹시 보기지 뭐. 자, 20번 봤을 때 친절하게 가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 나와 있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장소의 찾성. 다시 말해서 고향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는 어떠한 마음,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더라. 그치? 그러니까 요 맥락을 잡았어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요거 19번 틀리신 분들은 그 맥락을 놓친 겁니다. 봐봐. 일단은 보기에 따르면 요 가에는 결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서여야 되잖아. 그런데 가에 대한 설명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자 미래 삶에 대한 희망. 그러면 과거 삶은 어떻다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거잖아.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 또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일단 과거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긍정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냥 보기만 보더라도 일단 1번 선지는 아니야. 물론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면 상당히 위험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 문학은 이런 식으로 문제와 문제가 되게 많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역시 똑같아. 세속적 욕망에 대한 거리. 자, 세속적 욕망에 대한 거리는 어떤 키워드랑 많이 연결돼? 바로 나와 같이 속세라고 쓰지 말고 나와 같이 자연에서의 근거 요것과 대비되는 키워드로 많이 나오잖아. 근데 가에서는 요즘 뭐 자연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자, 3번 이웃과의 교류를 피하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야? 가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보기에서 나왔듯이 얘는 긍정이야. 긍정. 그리움이라고 하는 긍정적 정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4, 5 둘 중 하나에서만 고민했으면 됐습니다. 답을 체크했으면 됐던 거야. 그래서 보기를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자고요. 문학은 반드시 어떻게 하자? 보기의 내용 읽고 성질을 보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에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조금 주의했어야 되는 부분들만 살짝 언급하자면 보기에 따라서 각 연이 뭐다?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각 연에 나타나는 주요 시적 대상들이 존재하죠. 이 시적 대상이 뭐라고?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리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것들이 다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움의 대상들. 그리고 요 부분. 자, 첫 번째 주의 사항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바로 유년 시절의 화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 그 유년 시절의 화자는 어떻게 지냈대? 파란 하늘빛. 자, 누가 봐도 얘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어. 그래서 파란 하늘빛은 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됐을 것 같아. 자, 그 이상에 대해서 화자의 행동을 보자. 화자의 행동. 우선 뭐야? 메인이 되는 행동이야. 화살을 쐈다는 거잖아. 화살.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행동인 거고 그 행동에 대한 수식이 함부로 쐈다는 거잖아. 화살을 쐈다는 것은 그 이상에 대해서 이 이상이 뭐라는 거야? 관역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관역에 대해서 내가 뭐하는 거야? 지향했다는 거죠. 다만 그 지향이 뭔가 어설픈가 봐. 그치? 이런 식으로 읽어줬어야 됐던 겁니다. 대상과 그 대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행동 이렇게 해서 이상을 추구하였으나 아무래도 어린 마음이다 보니까 어떻겠어? 막 구체적이고 뭔가 의지적이고 이렇게 추구하기보다는 되게 뭔가 이뻐 보이네, 좋아 보이네 하면서 약간 어설프게 추구했다 이런 식으로 맥락 잡았으면 됐던 거고 그 다음 자, 요 두 연에서의 고향의 이미지를 체크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읽어줬으면 좋았을 거다. 따가운 햇살 그 다음 초라한 지붕 고향이라는 게 어때? 만약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이미지만은 아니구나. 그치? 요게 체크가 돼야지만 아까 보기 문제에서 우리 나 선지를 제대로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야. 고향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된 노동도 존재했고 가난이라고 하는 부정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다?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맥락 잡았으면 됐고 자, 그 다음 고전시에서는 연시조 같은 경우는 딱 하나 바로 1수부터죠. 1수부터 뭐와 뭐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의
바뀌어 1 내가 모르고. 자, 내가 모르는 대상. 당연히 세상이겠지. 그 대상 속세와 뭐 해야 되죠? 전원생활. 전원생활이 뭐야? 그냥 농촌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원생활을 우리는 시에서 그냥 자연 속 삶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 역시 뭐와 뭐 속세와 자연의 대비된 구조. 그 구조를 그냥 쭉 읽어 내려갔으면 됐던 거야. 그럼 자연과 관련된 뭔가 화자의 반응 태도는 다 어떻게 읽자? 다 그냥 긍정적으로 읽었으면 됐던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서 우리 소설 봅시다. 현대 소설. 현대 소설에서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소설 읽으면서 여러 가지 두 개의 얘기한 게 있을 거야. 대화 중심일 때는 공통된 화제를 찾고 대화 참여자 간의 관점을 파악하자. 그거는 생각만 한 거야. 그거는 제가 뭐 시범도 많이 보여주고 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화제 찾는 거라든지 스토리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직 낯선 것들이 요게 아닐까 싶어요. 내면 심리가 중심이 되는 현대 소설들. 그리고 우리 기출, 수능이라든지 모의평가에서는 대화 중심보다는 현대 소설에서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고전 소설 얘가 없거든. 고전 소설 무조건 대화 중심이다 보니까 현대 소설은 대화보다는 이쪽에 많이 출제가 돼. 그래서 요 세트를 좀 잘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자, 보기부터 볼게요. 보기부터. 항상 보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줘?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죠. 가이드라인. 자, 타인의 방에서 환상은 상식에 기반한 체험을 넘어서는 이질적 감각, 생경한 풍경. 다시 말해서 뭐 하자? 요런 거 찾아가면서 읽자. 그치? 즉 환상과 환상이 아닌 부분을 내가 뭐 하면서 읽어야 돼? 끊어가면서 읽었어야 돼. 끊어가면서. 자, 그런 다음에 명함에 대비 사물의 가변적 양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상황이 제시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 그는 현실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어떤 것과 비교해서 윤영기의 상상 세계와 사물이 주도하는 눈앞의 현실. 그럼 뭔가 윤영기 얘기가 나오면 보기에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 요 얘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지. 윤영기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 세 번째, 점차 사물화 되어가는 신체. 자, 요거를 소설에서 잘 독해를 했어야 됐어요. 점차 사물화 되어간다. 사물화 되어간다는 게 뭐야? 수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잖아. 그치?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고 주체적인 존재인데 그게 사물화 되어간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바뀌어나간다. 그거 찾아서 읽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면 심리를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자고. 내면 심리를. 쏘리. 그 전에 요거까지 체크해야지. 쏘리. 발문 보장해놓고 제가 안 봤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쭉 발문 보면 24번 같은 경우는 서술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A 부분 본 다음에 바로 풀었으면 됐던 거고 25번 같은 경우는 내용에는 전체적인 내용 확인한 다음에 풀었으면 되는데 내면 심리 따라가면서 읽었으면 되게 쉽게 풀었을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자, 26번 이렇게 나오지. 자, 발문에 아예 소재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무조건 뭐 하면서 읽어야 돼? 그 소재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소재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역시 보기가 연결되는지 본문을 통해 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게 제가 읽으면서 그의 내면심리다라고 파악을 한번 하고 읽은 거야. 그의 내면심리다. 자, 그는 갇혀있음을 의식한다. 그는 갇혀있음을 의식한다. 벽 사이에 눈을 의식하고 그는 사납게 소파에 누워서 시선에 닿는 가구들을 노려보기 시작한다. 자, 노려본다라고 하는 그의 행위에서 우리는 내면심리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노려보는 건 어떤 태도야? 경계심인 거잖아. 그치? 그 사물에 대한 주인공의 그의 뭔가 경계심이 드러나네요. 자, 이렇게만 읽었어도 우린 충분히 25번의 1번 선지 방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 그는 방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그치? 내면심이랑 정확히 대응되고 있는 거. 자, 그러다가 쭉 옆에 가서 요거. 자, 이거 왜 체크했을까? 여느 스푼이 아님을 느낀다. 이게 바로 보기에서 말하는 뭐다? 환상 부분이다. 환상 부분. 그치? 환상 부분. 끊어야지. 그러자 그의 스푼, 그 스푼이 그의 의식에 뭐 노블을 벗기고 쭉 또 환상 내용 파악하다가 이 부분 그는 온 방 안의 물건을 자세히 보이려고 다짐하고는 눈을 부릅뜬다. 여전히 어때요? 상당히 낯선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됐던 거야. 자, 그러다가
그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거실에 스위치를 넣으려고 건다. 스위치. 우리 발문에 나왔던 중요한 소재.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줘야지. 이 스위치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지 않다. 스위치 부분을 읽어볼까? 형광등에 꼬마 전구가 번쩍거리면서 빛이 나오고 불쑥 가만히 밝아온다. 그러자 스푼이 어때? 소나기 속에 쥐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역시 여러분들 보기를 읽고 내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떠올라야 돼? 환상이 아니네. 그치? 심지어 본문에 우리 뭐 있어? 보기에 뭐 있었어? 명암의 대비가 있었잖아. 명암의 대비. 스위치를 넣었어. 그럼 뭐야? 명이야. 밝으니까 어때? 환상이 일어나지 않네. 밝으니까. 이것 때문에 27번이나 26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스위치를 넣는 행위와 스위치를 다시 끈다고 해야 되나? 킨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스위치를 끄는 것과 스위치를 키는 행위. 그 행위에 따라서 뭐가 바뀌기 때문에 환상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의 내면 심리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설에서의 뼈대가 되는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자, 물건들은 놀랍게도 미에도 느끼고, 자, 그러다가 스위치를 내리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재확인해야지. 뭐가 벌어진 것을? 환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셨어요. 아, 그래서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환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구나. 그 내용을 체크를 했어야 됐던 거야. 중략 이전까지는. 자, 이제 중략 이후입니다. 자, 그는 부엌을 답사하였고, 그럴 때 욕실 쪽이 의심스러울 때, 자, 그의 심리 변화에 주목을 해야 돼, 여러분들. 내면 심리가 중심이 되는 소설에서는 이 심리의 변화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 그러다가 쭉 따라 읽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 안심이 되었다. 마음이 놓였네. 그치, 심리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선지? 25번에 2, 3, 4가 다 해결이 돼요. 여기서 25번, 2, 3, 4. 자, 25번에 2번. 아무 일도 없었듯 놓여있는 물건들을 발견한 그는 물건의 눈앞에서 보이는 의심. 동일한 완전 딱 바로 1대1로 연결되잖아. 3번. 다만 구석구석에서 나는 소리를 의식한 그는 소리내는 존재,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다. 의심스러워서 뭐 하는 거야? 답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답사. 정체를 확인하려고 해. 자, 그 다음에 4번. 무생물의 속성을 떠올리며 자신이 놀란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그는 안심을 하더라. 그치?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세 선지가 다 처리가 되네. 정확히 뭐랑 대응이 되면서? 그의 내면 심리랑 대응이 되면서. 자, 스위치를 내렸다 다시 환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요 부분. 자, 환상이 시작이 되고 그 환상과 관련된 유년 시절의 기억 과정, 거기에 따르면 못하고 있다. 그 현실의 경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보기에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다 곁들여주고 있잖아. 따라서 27번 역시 우리 몇 번? 4번. 사물들이 보여주는 이질적 감각, 환상. 체크했어야죠. 환상. 그의 모습을 공범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영피의 상상세와 현실을 구별해야 아니라 구별하지 못하는 거. 그치? 보기의 내용이랑 정확하게 대응시켰어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6번에 4번 역시 자,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 그는 사물들의 세계에 편익되는 자신에게 자, 스위치를 넣은 건 명이야? 암이야? 암인 거잖아. 명인 거죠? 미안. 스위치를 넣는 건 명이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스위치를 내린 암의 상태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장면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26번, 27번 다 해결돼. 자, 그러다가 마지막. 자,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읽고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으면 여전히 어때? 사물하라고 하는 키워드가 안 찾았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발췌된 부분에 사물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해가지고 사물하고 관련된 부분이 뭐가 어디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게 바로 그가 사물화 되어가는 과정인 거고. 자, 봐봐. 역시나 내면 심리입니다. 자, 욕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반응? 도망치고 싶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환경은 여전히 암의 상태예요. 그치? 동일한 환경에서 그의 내면 심리. 그래서 우리 25번에 5번 선택. 자, 물건 행위를 관찰한 그는 자신의 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어떤 행위야?
요거 관련된 거죠. 욕망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5번 선지에 맞는 행동인데 그의 심리는 어떻게 됐다? 변했다. 그치? 어떻게 해서 지금 문제가 출제되는지 다 눈에 보이시죠? 자, 내면 심리가 중심인 거는 반드시 내면 심리를 통해서 내용 확인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한 중요 오답 혹은 중요 정답은 또 어디서 나오더라? 그 내면 심리가 변화되는 지점이 주로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내면 심리가 그러니까 딱 대화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어야 돼. 아, 주인공의 내면을 잘 따라가면서 읽자. 그리고 변화되는 부분은 유난히 여러분들 비문학 말고 문학 읽을 때 이렇게 메모가 잘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딱 변화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뭐 별표를 치든 동그라미 치든 정확하게 좀 메모하면서 읽어줬으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렸을 거야. 그런 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고전 소설로 가봅시다. 벌써 50분이네. 짜작하고 마무리할게. 자,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가 포인트였어요.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 즉 인물 관계. 당연한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고전 소설은 어때? 인물 수도 많기도 많지만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갈등 관계, 그 인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됐다. 자, 얘는 그냥 쭉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갈등 관계를 뭐 파악하지 못해서 틀렸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갈등 관계가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건 요겁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 어때? 이 윤지경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으며 이 임금과 같은 편이 이제 희양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윤지경과 같은 편이 그의 아버지였잖아. 그래서 지금 임금이 어때? 이 윤지경이 계속 대드니까 이 둘을 투옥시킨 상황이죠. 투옥시킨 상황. 자, 그 투옥시킨 상황에서 양사가 뭐라 그래? 결혼은 양가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좀 얘네들 풀어주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임금이 뭐라 그래? 양사를 파직했대. 둘 무슨 관계? 갈등 관계. 자, 우리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보기 잠깐 가볼래요? 자,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임금은 보기에서 어떤 키워드랑 연결이 돼? 유교적 가치관, 그치? 그리고 충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이 되고. 자, 윤지경, 인간 본연의 감정, 애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정답이 되는 선지에서 양사는 지금 어떤 키워드랑 연결이 돼요? 충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이 되지? 그래서 그냥 바로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여러분들이 이미 고전 소설 자체가 갈등 관계, 인물 간의 관계를 내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됐던 거고 그 다음 29번의 보기를 읽으면서 결국 발췌된 부분 역시 뭐 중심이라는 거야. 갈등 관계가 중심이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이미 첫 번째 독해할 때부터 어떻게? 이런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29번 풀 때 본문으로 다시 안 돌아가도 됐던 겁니다. 왜? 양사는 임금이랑 나쁜 사이고 임금은 충. 그럼 양사는 당연히 충이랑 연결되면 안 됐던 거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푸셨어야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건 뭐 고전 소설에 많이 담기는 부분이 아니죠. 자, 소설 읽을 때 항상 우리 어떻게 구분하죠? 장면을 공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치? 자, 이 부분. 자, 공도 역시 슬퍼하면 탄식하여 가로되 지금 어때? 윤지경이 자신이 결혼을 약속한 최신의 집으로 간 상황인 거지? 공간 체크해줘야지. 하며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명을 받들어. 자, 이런 것들 읽을 때도 이 소저가 여러분들 윤지경이라는 걸 알고서 읽었어야 됐던 겁니다. 자, 전당에 이르러 공간. 부인 곁에 앉아 부끄러움을 띠려서 반가운 정 마음이 깨어져 돌아가기를 잊고 있어. 그러면 이 비라고 하는 전당 공간과 관련된 인물의 반. 어떤 반은? 아쉬움. 안타까워. 이런 거잖아. 전혀 어때요? 결혼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나마 결혼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되는 공간은 나눠야죠. 여러분들 구분돼야 돼. 생이 부득이 돌아와. 이미 어때 그러면? 비공간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야. 비공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옹주와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B라는 공간이 끝나고 이 공간에서는 그나마 어떤 얘기 할 수 있다고? 최 씨와 결혼을 체념하고 있구나. 여기서 연결이 됐어야 됐던 거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지도 딱 이걸 노린 거야. 공간 구분 못했으면 이거 전체를 그냥 뭐라고 하겠어? 비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읽었겠죠. 그러면 근데 요거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맞는 선지 아니야? 라고 체크하실 수도 있었을 거다. 주의하자. 공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한 선지만 더 봅시다. 거기서. 자, 우리 내적 갈등 체크합시다. 내적. 자, 우리 내적 갈등은 여러분들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지. 내적 갈등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외적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그럼 어때? 미안하잖아. 사과하고 싶잖아. 근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내적 갈등. 내가 사회랑 대결을 하고 있어. 그럼 계속 어때? 저항심, 반항심, 내적 갈등. 내가 운명이랑 대결해. 그 운명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역시 반항심, 내적 갈등. 자, 지금 이 소설에서 내적 갈등은 누가 누구? 임금과 윤지도. 자, 이거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결혼한다 해서 해결돼? 아니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 거잖아. 윤지경은 최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얘는 갑자기 운주랑 결혼을 시켜버렸으니 내적 갈등 해소 안 된다. 그 당연히 내적 갈등 해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이거를 또 본문으로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쵸? 안 됐던 거야. 철저하게 이 세트는 어떻다? 갈등 위주의 세트였다는 거. 갈등 위주의 세트였다. 그래서 요 세트 만에 틀렸으면 내가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네. 인물 간의 관계 혹은 이런 공간에 따라서 소설을 못 읽었다는 거. 현대 소설 많이 틀렸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 인물, 그의 내면신을 제대로 추적하면서 못 읽었다는 거. 현대 시와 고전 시가 복합집을 못 읽었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 시에서는 고향이란 맥락,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는 속세와 전원생활, 농가생활이 대조가 되고 농가와 관련된 키워드는 다 긍정적인 건데 그것을 괜히 이제 한 단어에 집착을 해가지고 뭔가 힘들어하네? 뭔가 뭐 남하대로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또 스스로 맥락을 비틀어서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말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정리합시다. 저한테 그리고 시간표 안 내실 분 없죠? 시간표 저한테 제출하고 가주세요. 시간표. 그리고 형은 이 시간표에 뭐 준비했지? 그렇지? 금년이 수요일 8시. 그러니까 그때로 생각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